이 소리는 입을 닫고 노래 부르는 거고요. 아 소리 노래를 시작하신다는 건 입을 열고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은 없어요. Studiare bene, per esempio ho detto io la A, io per natura la porto a aprire anche parlando e mi va indietro e so che se io canto A va via, devo cercare di metterla più avanti, mischiata magari con un po' di O che viene fuori la A giusta lo stesso e questo si deve anche studiare. 노래를 한다거나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요, 입을 벌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입을 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을 제대로 다물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다무는 것이 이고요. 모음 중에는 제대로 열린 소리가 아입니다. 이라고 해서 입을 다물어 놓은 상태에서 입을 벌리는 아 소리로 가는 중간 과정에 있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오, 우, 에 이런 소리들은 맥락이 어디에 닿아 있냐면은 어정쩡한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들을 가지고 뭘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한 게 알프레드 크라우스 선생님이고요. 아 소리 열면서 생기는 이 소리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프레디 선생님이세요. 이탈리아에서 나온 위대한 성악가라고 하시는 프레디 선생님이십니다. 이게 프레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보시면 뭐 이렇게 성악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라는 발음에 대한 예를 들어볼 텐데 공부가 굉장히 심도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발음이 어, 말을 하더라도 소리가 뒤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서양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국 사람들 한글을 매일 쓰고 있는 한국 사람이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줬냐면 세종대왕님이 너무너무 알기 쉽게 우리는 이 말을 바로 알아먹게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라는 소리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옆에다 떡 찍기만 하면 아 라는 걸 우린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예. 이게 세종대왕 보유국의 위엄이죠. 네. 세종대왕님은요, 소리에 있어서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도 넘어서죠. 소리에 있어서는 완벽한 말하자면 과학자세요. 그래서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을 정도까지 소리를 세분화해 놓으시고 다시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완성해 놓으신 분이 세종대왕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악가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죠? 뭐라고 하냐면 아라는 발음은 아무리 말로 하려고 해도 노래를 부를 때만이 아니라 말을 하려고 해도 소리가 뒤로 간다. 소리가 뒤로 간다. 네. 그걸 세종대왕님은 애시당초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옆에 아를 붙여 놓으면 소리가 뒤로 가는 거죠. 뒤에서 소리가 난다고 세종대왕님이 모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맨날 쓰는데 모르는 거고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기호가 없고 뭐, 에, 이, 오, 우 이런 것도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구두로 전하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대한 세종대왕을 보유함으로써 우리가 거대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여러 면에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던 저 같은 사람도 세종대왕님이 만들어 놓은 걸 잘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소리가 아 소리는 이 소리 뒤에서 나는구나. 위치가 뒤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성악가가 얘기하고 뭐 그 오랜 세월 위대한 성악가로 불리우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거 뭐 거짓말일 수가 없죠. 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위대한 명장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 어디로 취합되냐면 성악가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들이 다 어디에 가서 다 말이 갖다 붙느냐면요. 너무나도 황당하게 세종대왕님이 만들어 놓으신 한글로 귀결이 돼요.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계속 그것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위대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하세요. 정말로
아인슈타인이 만드는 뭐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무슨 요즘에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것 수준이에요. 예, 소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석해 놓으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발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고음을 내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앞으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 발음이 뒤로 간다고 하세요. 예, 이 프레니 선생님이. So che se io canto ah, va via, devo 네, 그래서 성악을 하거나 우리가 고음을 내거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뭐냐면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후 하고 호흡을 다 밖으로 빼놔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뒤에서 난다는 거는 엄청난 핸디캡인 거예요. 아 소리를 내려니 오 소리를 넣어서 앞쪽에서 소리를 내게끔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세종대왕님은 이 으 소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중간에 이 소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으라는 소리, 예, 이게 으 소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현재 보컬에서 트레이닝에서 말하고 있는 보컬 트레이닝에서 말하고 있는 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두성의 첫 소리가 한국어의 으 소리예요. 한국어의 으 소리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모음화 되어서 그것이 너무나 하는 바람에 문제인데 그것은 호흡이 쑥 빠지면서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바닥 소리라고 세종대왕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닥 소리, 땅 소리입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바닥 소리. 이 소리를 내시면 앞으로 소리가 가는데 그냥 바로 이로 가는 게 아니라 호흡을 빼면서 하면서 몸이 앞으로 가면서 목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까지 세종대왕님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글의 모음 원리를 자음처럼 정확하게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서 설명한 게 아니라 태극의 원리와 음량의 원리 이런 걸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가지고 세종대왕님의 모음 원리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정확한 건 뭐냐면요. 이 서양 성악가들이 그 해석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의 소리는 한국어의 의 소리는 헤드 보이스의 시작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아라고 점 찍어 놓은 이 소리는 흉성, 현재 얘기하는 흉성의 시작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가 결국에는 뭐냐면 파동이에요. 진짜 소리. 이예요. 이게 진짜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음을 소리를 찾아내고 모음을 섞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뒤에서 나는 아 소리를 오를 통해서 앞으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하시겠죠. 근데 요 사이에 으가 들어가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를 집어넣어야 더 앞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알프레드 크라우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야, 이만 갖고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만 해. 그러니까 이 프레디 선생님하고 크라우스 선생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파바로티 선생님하고도 안 맞아요. 파바로티 선생님은 아 소리 기반이기 때문에 크라우스 선생님은 이 소리 기반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리는 입을 닫고 노래 부르는 거고요. 아 소리 노래를 시작하신다는 건 입을 열고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는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잘못되고 잘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유형으로 수영하는 사람과 저병으로 수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게 누가 잘 되고 잘못되고는 없어요. 그냥 기준만 다르게 놓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제일 빨리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미 자유형 수영이죠. 크롤 영법으로 가시는 분이 제일 빠른 거죠. 저병보다 빠르잖아요. 누가 봐도 똑같죠. 근데 어느 게 더 멋있어 라는 기준으로 설정을 딱 하면요. 되게 단순하게 저는 버터플라이가 멋있습니다. 네. 훨씬 멋있잖아요. 예, 확 날아가는 것처럼. 보통 수영 입문하게 되면은, 저병까지는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수영 배울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저병까지만 하고, 저병이 보통 4달 코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병까지 가고 나면, 나 이제 수영 이제 거기까지 하고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병을 배우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 멋있냐는 관점에서 보면요. 얘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예. 내 눈에 멋있으면 되는 거지. 예. 그러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 개인적으로는 평형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예. 이게 쫙쫙 그 막 물총 쏘듯이 촥촥촥촥 나가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멋있어요. 예. 뭐 그건 개인의 그 관점의 차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E로 하냐, R로 하냐는 안 중요한데, 그래서 누구를 스탠다드를 놓고 내가 그분을 따라 할 거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기준에서 소리가 나는지, 그거를 본인이 알고 선생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롤 모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한테 안 맞는 가수를 따라하게 되면 이제 목이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편한 발성으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따라 하시는 게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미자 선생님 같은 분이요. 정말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노래를 부르고 평생 목소리가 안 바뀌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의 소리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보편성을 가진 목소리들이요. 예. 그런 분들 따라 하시는 게 크게 무리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비지영이었습니다.